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찍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찍고 있어요? 아, 지금 화면 녹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말이 주로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일부 들어가대요.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예쁜 여자 찾았어요. 자, 새로운 단원인 9단원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발전기에서 어떤 식으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생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자기 유도가 있는데 전기는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의 변화는 전기를 유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유도 잘하는데. 알겠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와 자기장을 배워볼 건데 일단 자기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뒀을 때 자기장에 힘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자석 위에다가 하얀색 종이 올리고 철가루를 쫙 뿌렸을 때 이런 선들이 나타나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이 나타나는 선인데 결국엔 자기장이 이 정도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정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했냐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자기력 선 자체가 자석이랑 가까우면 굉장히 오밀조밀 많죠? 맞나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도 자석과 가까울수록 세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자석과 멀어질수록 약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 주면 되냐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됐나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과 가까울수록 세고 자석과 멀수록 약하다. 요거를 기억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자석 주변에다가 여러분들이 나침판을 뒀을 때 나침판은 굉장히 작은 자석이에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얘가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침판으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장. 지구가 거대한? 그치, 자기장, 자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침판의 N극이 어디를 향합니까? 남극. N극이 어디를 향해요? 남극. 북극. 북극을 향하죠. N극이 N이라 남이 아니야. 북쪽을 향한 얘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남이라고 말한 거야. N이 노스 맞죠? S가 사우스고 사우스라고 주의속에서 있습니다. 남한은 뭐예요? 무슨 코리아야?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북한은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됐죠? 노스페이스는 북쪽 얼굴인가요? 그러면? 노스페이스 북쪽 얼굴이?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선생님 뭐 얼굴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아무튼 우리가 나침판으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나침판의 N극이 항상 북쪽을 향하기 때문이죠. 그럼 지구의 북쪽은 S극이야, N극이야? 남극. N극이 항상 어디를 향해요? S를 향하죠. 그래서 지구의 북쪽은 S극이고 지구의 남극은 N극입니다. 근데 갑자기 나중에 지구가 이렇게 붙으면 난 지구가 평평하다는데 개소리죠. 타원형 아니에요? 이거 못 써. 약간 완전 구형은 아니고 완전 약간 타원형입니다. 됐죠? 어떡해요? 북극이랑 남극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면. 왜냐면 여기가 빠르니까 약간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지구 평평해져요? 아니요, 평평해질 수는 없어요. 점점 붙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니요, 붙지도 않아요. 지구가 이렇게 피자 모양처럼 펴지면 어떻게 돼요?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자기장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기장은 무엇이냐면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은 이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알겠나요? 요거 방향 잘 기억해 둬야 돼요. 됐나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 N극과 S극이 있죠? 여기를 잘랐어요. 여기는 전부 다 N극일까요? 다시 N과 S로 그렇죠. 다시 N과 S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진짜예요. 여기가 빨간색으로 채졌다고 다 N극이 아닙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N, S, N, S, N, S가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를 자르게 되면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근데 왜 NS 어? NS로 나눠져 있는데 왜 그걸 N이라고?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NS, NS가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자르면 여기 끝쪽에 S가 되게 돼요. 원하는 답변을 못 들었어. 왜 자르면 여기가 S가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서. 자석으로 자동차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 동력 그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될 것 자석 같아요. 붙여놓고 여기 자동 놓고 이렇게. 이거 녹화한 거 그냥 그대로 올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 친구의 의도는 NS인데 왜 여기가 A? 그 뭔지 알아요. 근데 자동차는요? NS가 굉장히 선생님이 알기로는 굉장히 작게 반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자동차 만들 수 있어요. 그럼 S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S예요. 얘가 아니면 그래서 결국 자석을 자르면 유튜브 놀딱 먹게 해도 돼요. NS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왜 항상 S가 되는지 궁금하면 조사해서 발표하도록 하세요. 자, 우리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제는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선들을 도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도선에 전류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데 그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기억하면 편한데 이거 선생님이 그렸어요.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 똑같은 그림을 인터넷에서 따옵니다. 사진은 나 대고 그려요. 그 다음에 사진을 제거하면 요걸 이렇게 잘 그린 척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으로 기억하면 되는데 얘가 도선이고 전류의 방향이 위쪽으로 흐른다. 그러면 오른손의 엄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나머지 감싸지는 4개의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펜 들고 뾰족한 곳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오른손의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맞추기를 돌려보세요. 그럼 이 돌아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막 시험 볼 때 시험지에 꽂고 막 돌리고 이러고 있겠죠. 근데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부정행위를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고 안 되면 조용히 돌리세요. 보고 있으면 그거 걸려요. 다른 사람 감독 쌤 이상하게 뭔지 생각하시겠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체육장 있겠지. 같은 경우 너네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알겠죠? 수학은 엄격한 시험 보는데 다 같이 이러고 있어. 자기장의 방향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누구는 실제로 막 이제 시험지에 꽂고 막 돌리고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 받으시지 않도록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도록 하세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은 도선이 직선이었어요.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도선이 이렇게 꼬여 있는 코일에서의 이제 자기장을 볼 겁니다. 자, 이 검은색이 도선이에요. 검은 수염. 자, 그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자기장, 즉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방향을 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엄지의 방향이 뭐라 그랬죠? 전류의 방향입니다. 엄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나머지 4개가 이 뒤로 돌아가지고 앞으로 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코일 내부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에 의해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얘에 의해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 코일의 전체를 보게 되면 코일 내부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네. 응. 예. 녹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감싸서 돌아가게 되면 이 도선 뒤쪽에서는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쓰는 거 코일 아니에요? 내부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코일이요? 야야. 됐나요? 그래서 코일 내부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방향 이해해야 돼요. 얘가 도선이에요. 이거야. 요건데 지금 이겁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자, 전선이 있어요. 전선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도선 뒤쪽에서만 보게 되면 요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코일 내부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쪽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 코일 내부 이렇게. 코일 내부. 아 코일 내부. 코일 내부. 코요? 코가 코일 내부. 됐나요? 코에 손 있지 않나요? 됐나요? 자. 그래서 자기장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자석으로 따지게 되면 이쪽에서 자기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석의 N극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선 자기장이 들어가니까 자석의 S극에 해당을 합니다. 네, 자기장은 나가는 쪽이 N극, 들어가는 쪽이 S극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 그림이 좀 헷갈리면 코일 할 때는 이 그림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두 개 중에 여러분이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이제 수직으로 반대이면 되는데 이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 코일 할 때 이걸로 해도 돼요. 코일 할 때 이 감싸지는 4개의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면 이 엄지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둘 중에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이 두 개의 그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자석이 있었을 때의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과 가까우면 세고 자석과 멀면 약하다. 자,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코일에서는 전류가 흐를 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생기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N극인지 S극인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이걸로 생각하기 너무 힘들면 이걸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기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일 주위에 자석을 움직일 때나 자석 주위에 코일을 움직이는 경우처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의 전류가 유도가 되는데 이런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인데, 자, 이 코일 주변, 즉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도선 주변에 전기가 흐르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이 흐르지 않았던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유도가 돼서 흐르는 전류다 해가지고 유도 전류라고 해요. 그 유도 전류가 왜 생기는지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알겠나요? 자, 도선, 이렇게 동그란 도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는 도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석이 있고 얘가 N극과 얘가 S극이에요. 자, N극에서 자기장이 나가요, 들어가요? 나가요. 나가죠. 그러면
코일 내부를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겠죠. N극에서 자기장이 나가니까. 됐나요? 됐어요? 자, 근데 처음에 자석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 코일을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이 녹색의 자기장의 방향이나 세기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정지해 있으면. 됐나요? 자, 근데 이 N극을 이 도선에 점차 가까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코일 내부를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자석이랑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지니까 세지겠죠. 이건 변합니까? 아닙니까? 변하죠.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N극이 가까워지면서, 즉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N극이 가까워지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요. 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이 자연은 변화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하는 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이 변화를 방해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위에서 아래로 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졌어요. 얘를 방해하고 싶어.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장을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게 세지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감싸는 4개가 전류의 방향이죠. 됐나요? 지금 요 그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얘가 엄지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이 4개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꽂고 4개의 손가락을 돌리게 되면 이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유도가 돼서.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지만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세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았던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파악을 하고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 되는지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N극이 가까워질 때, 자,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므로 도선 내부를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이 녹색의 자기장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변화예요. 그래서 유도되는 자기장은 이 변화를 방해해야 돼요. 그래서 도선 내부를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이 핑크색의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유도가 돼서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의 전류가 유도가 된다. 다른 말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N극이 멀어집니다. 자, N극 때문에 코일 내부를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N극이 멀어져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지. 이것도 변합니다. 변화가 싫은 거예요. 즉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N극이 멀어지면서 약해져요. 이거 싫은 거야. 그럼 뭘 해줘? 끌어당기려. 그치. 그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됐나요? 자, 엄지를 꽂고 돌리면 이제 4개의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유도되는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유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제 S극 하면 되겠죠? 자, S극은 자기장이 들어가요, 나와요?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일 내부를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었어요. 자, 근데 S극이 가까워져. 그러면 코일 요 도선 내부를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S극이 가까워져. 커지지. 네. 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석이랑 가까워지면 자석의 세기가 커진다고 했어요.
자기장이 세게 커진다고. 그래서 이 S극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S극이 가까워지니까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집니다. 이것도 변화죠? 그러니까 변화가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 얘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을 유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를 꽂고 돌리게 되면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제 반대로 S극이 멀어질 때 볼게요. S극이 멀어집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S극이 멀어져요. 그럼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지. 이것도 변화야. 변화가 싫으니까 어떻게 해줘?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장 유도해 버리는 거지. 약해지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엄지를 꽂고 돌리게 되면 엄지를 꽂고 돌리게 되면 유도가 되는 전류의 방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자, 일단 여러분들이 N극과 S극에 따라서 자기장이 나오는지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자석이 가까워지면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자석이 멀어지면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고 그래서 이 도선 내부를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고 혹은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파악을 하고 이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장 유도해 버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일에서의 유도 전류의 방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게 뭐냐면 전선이 이렇게 막 감겨 있는 코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겨 있으면 한쪽 끝이 검육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쪽 끝이 검육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검육에는 무엇이냐면 흐름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바늘이 움직이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검육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는 0이고 여기가 10, 여기가 20, 여기도 10, 여기가 20이에요. 얘를 좀 표현해 보면 바늘이 처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땐 0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바늘이 많이 움직일수록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랑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랑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도선에서는 어떤 식으로 검유계를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G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얘가 그냥 검유계 표시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코일 내부에 자석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N극이 가까워질 때랑 N극이 멀어질 때죠? 그러면 N극이 가까워지면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N극이 멀어질 때도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근데 N극이 가까워지는 경우랑 N극이 멀어지는 경우랑 전류의 방향이 같았어요? 반대였어요? 반대였죠. 그래서 바늘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자석을 천천히 넣었다 뺄 때랑 자석을 빠르게 넣었다 뺄 때랑 누가 더 변화가 큰 거예요? 빠른 거랑 느린 거랑? 빠른 게 시간당 변화량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지겠지. 그래서 더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이 전류의 세기가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석을 회전시킵니다. 회전시키면 S극이 멀어졌다가 다시 N극이 오고, 그쵸? N극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럼 자석을 빨리 회전시키면 이 변화가 크겠지. 그럼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도 커지겠지. 자석을 2개로 하면 어때요? 자기장도 2배가 되니까 전류의 세기도 2배가 될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을 코일에 천천히 또는 빠르게 넣었다 빼면서 검유계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되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 때 검유계 바늘이 크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자석을 넣을 때와 뺄 때 바늘이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석을 코일 속에 놓고 정지했어요.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겠지. 정지해 있으니까. 그러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석을 넣고 정지한 후 검유계의 바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석을 움직일 때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니까 전류가 유도가 돼서 흐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석 두 개를 같은 극끼리 겹치게 되면 검력의 바늘을 2배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이 2배가 되면서 전류의 크기도 2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자석을 철사로 묶어서 천천히 또는 빠르게 회전시킬 때 보면 이 빠르게 회전시킬 때 검력의 바늘이 더 크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크기 때문에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자석의 한쪽 끝이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 검력의 바늘이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도가 되는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센데, 그래서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는 세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혹시 물리를 좋아하는 친구 중에 정확한 시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를 구할 수 있거든요. N은 뭐냐면 코일의 가문수고, 델타 T는 시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가 빠를수록,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가 빠른 시간 동안 많이 변할수록, 그다음에 델타 이거 뭐지? 파인가? 이거는 자기력 선의 숫자예요. 시간을 배워. 아, 배웠습니까? 그래서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변화가 빠를수록 그 다음에 자기력 선의 숫자가 많을수록 자기장이 셀수록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코일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했던 거 조금 살짝만 더 응용하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지금 도선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검유계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N극이 가까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코일을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너무 커지는 게 싫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자기장이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뭐 자기장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4개의 감리손가락의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겠죠. 됐나요? 혹은 이렇게 생각해줘도 돼요. N극이 다가오는 게 좋은 거야, 싫은 거야? 싫지. 그럼 N극을 밀어낼 수 있는 건 N극이에요, S극이에요? N극이지. 그래서 여기다 N극을 유도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니까 유도되는 자기장은 이렇게 된 거고, 유도되는 전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이 감긴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감긴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도되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지. 그럼 따라 가다 보면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이제 감긴 방향도 잘 봐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따라 가다 보면 B에서 검력이 거쳐서 A로 흐르는데, 만약에 이 무슨 색으로 해야 되지? 안 보이네. 그래요? 이렇게 감겨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유도전류의 방향은 똑같아요. 그렇죠? 유도전류의 방향은 이쪽이잖아. 맞죠? 그러면 따라 가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코일에 감겨 있는 방향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잘 따라가면 돼요. 알겠나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N극이 멀어질 때 볼게요. N극이 멀어지는 게 싫어. 그러면 N극을 잡아당겨야 될 거 아니야. N극을 잡아당기는 건 누구야? S니까 여기다 S극을 유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N극이 되겠죠? 그래서 유도되는 자기장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S극으로 들어가고 N극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엄지손가락 꽂고 돌리게 되면 유도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제 S극이 가까이 다가와요. 가까이 다가오는 게 좋아, 싫어? 싫으니까 무슨 극을 유도해버려? S극을 유도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N극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은 S에서 N으로 가니까 유도되는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를 꽂고 돌리게 되면 유도전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S가 멀어집니다. 변화야. 이게 싫어. 그럼 S를 잡아당겨야겠지. S를 잡아당기는 건 누구야? N. 그래서 여기다가 N을 유도해버려요. 그래서 유도되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지를 꽂고 돌리게 되면 엄지를 꽂고 돌리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로 한 번씩 꼭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는